포인터와 문자열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getIs라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수의 결과값으로 포인터를 반환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getIs 함수입니다. 함수를 선호할 때 함수 앞부분에는 그 함수의 결과값이 어떤 데이터형인지 명기를 해주게 돼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면 글자가 될 겁니다. 인티저면 인티저로 결과를 받을 겁니다. 이런데 지금 뭐도 있어요? 네, 아스테리스크 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getIs라는 함수는 return 값을 포인터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을 포인터로 반환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려주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되면 null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문제가 있었는지 값이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문자열 처리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멜록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록이라는 함수는 가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정하려는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얘를 사용하시려면 stdlib.h 선언하셔야 됩니다. 멜록이라는 함수는 동적 할당을 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인데요.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 중간에 기억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사이즈만큼. 자, 그러면 예전에 배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초기에 얼마를 할 건지 세팅을 해주면 너무 많아도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고, 그렇다고 미리 많이 선언해 놓으면 조금밖에 안 넣었을 때 공간이 낭비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기억 공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멜록이라는 함수고요. 지금 str이라는 포인터에게 공간을 할당을 해서 20개의 공간, 즉 19글자까지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할당해서 그 주소를 지금 str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가로는 캐스트 연산자죠? 바꾸어서 저장하게끔. 자, 그리고 나서 scanf _s를 통해서 %s 문자열을 입력을 받으면 입력된 문자열을 찍히게 되고요. 그런데 멜록을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동적 할당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제하겠다고 free라는 명령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하고 엔터했을 때 courier.org라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입력된 문자열이 str에 저장이 돼서 출력이 그대로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요거 그동안 그냥 썼었던 건데 멜록이라는 걸 쓰면 공간을 할당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멜록이라는 함수를 써서 동적 할당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공간을 꼭 놓아주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임시로 공간을 잡으려나 하고 대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ma4라는 이름으로 4개의 숫자를 인티저 타입으로 저장한 방을 하나 만들고 mb라는 이름으로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변수 i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0부터 4까지 지금 ma에 있는 내용, 즉 i가 0일 때 ma 0번째, 그럼 뭐예요? 1. 그 다음에 루핑을 돌면서 3, 5, 7을 출력을 하고 줄바꿈을 한 다음에 met_mult 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에 지금 이 ma는 아까 뭐였어요? 배열이었죠.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배열에 뭐가 가는 겁니까? 네, 주소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이라는 배열은 뭘 받는 거예요? ma라는 이 배열의 주소값을 받는 거라서 결국 ma라는 이름으로 얘를 접근을 해도 되고 m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도 되기 때문에 참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라는 값이 n에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n은 그냥 별도의 변수에 n이라는 이름에 4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멜록이라는 함수로 n.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때마다 사이즈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4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 그러면 그 받은 값으로 그때 필요한 공간을 할당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건 변수나 배열에서 크기를 다 지정을 해가지고 기억 공간에 대한 크기를 결정해서 쓰는 걸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쓰고 있는 멜록이라는 건 프로그램 하는 중간중간에 사이즈를 다시 잡아서 여러분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멜록이라는 걸로 n,
아까 받은 4개짜리, 그러니까 4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MC라는 애한테 포인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그냥 공간만 잡아서 넘어준 거니까 MC라는 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4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어디까지? n이 아까 4였죠. 4까지 0, 1, 2, 3 돌면서 M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네, M은 지금 누구랑? MA라는 거랑 같은 곳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하고 얼마를 곱해요? 네, 4를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MC의 0번째 방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포인터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4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다른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을 가리킬 주소를 4개를 받는 거고 실제 데이터는 거기에 4라고 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의 몇 번째? 이번엔 1번째. 1번째는 뭐예요? 3. 네. 3이 곱해진 값이 다른 방에 역시 저장이 되고 그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MC는 뭐예요? 포인터잖아요. 포인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에다가 4를 곱한 값, 그 다음에 7에다가 4를 곱한 값, 요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줄 때 뭘 줘요? 예, MC의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러면 이 배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배열에 이 주소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네, MB에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B라는 포인터도 결국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MC하고 MB가 같은 포인터 배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MB의 내용을 출력해 보거라 하면 4, 12, 20, 28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가 요거죠? MA의 0번째. MA의 0번째 뭐가 있었어요? 1. 그 다음 첫 번째 3, 세 번째 5, 네 번째 7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곳에 각각 얼마를 곱해서? 네, 4씩 곱해서 출력을 나중에는 뭘로 했어요? MB로. 지금 MC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MC하고 MB가 같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MB로 출력을 하건 MC로 출력하건 지금 4씩 곱해진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함수의 결과값으로 포인터를 반환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string underbar cpy라고 해서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입니다. 얘는 2개의 파라메타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캐릭터 str30, 30개의 글자를 넣을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string cpy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그거 하고 내가 복사하려는 문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복사될 곳이고요. 두 번째가 src, 복사하려는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const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한번 자세히 또 해드리긴 하겠지만 프로그램상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고 하면 함수 string underbar cpy는 2개의 인자를 지금 주고 있어요. 복사할 것과 복사 받을 것. 그러니까 어떤 값을 주고 받을 건지 2개의 키워드를 쓰는데 복사해 주려는 그 값이 변경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const라는 걸 쓰면 상수로 간주가 됩니다. 상수는 중간에 바꿀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src의 값을 바꾸려고 시도하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게끔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쓰면 요 변수의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상수화된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값을 건네받아서 test, 지금 여기서 뭐예요? test가 str1이라는 배열을 받은 게 test,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거의 주소를 p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tr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구요? test라는 것과 그리고 누구요? 네, p라는 건 다 같은 곳을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총 몇 개의? 네, 30개의 빈 방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rc는 compile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주소값, 그게 src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src가 while
도는 거예요. 이 while문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src가 비어있지 않은 동안 계속 내용을 어떻게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포인터를 증가시켜 가면서 그 내용을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예, P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에다가 저장을 하고 여기에다가 C를 저장을 하고 O를 저장을 하고 이게 플러스는 그 내용을 증가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포인터의 위치를 증가시키는 겁니까? 네, 포인터의 위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str 배열의 첫 번째는 str, dest, p가 다 같이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 문장에 의해서 p는 포인터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옆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0번째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p가 이 문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당연히 SIC에 의해서 얘도 어떻게 O로 넘어가서 O 보고 복사하고 또 한 칸씩 넘어가서 M 보고 여기다 복사하고 근데 이 첫 번째는 지금 누구하고 누가 그대로 가리키고 있어요. 네, 데스트하고 STR을 그냥 그대로 가리키고 있고요. P 포인터만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까지 E까지 복사를 하고 나면 while문이 종료가 되고 P에다가 null 스트링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test라고 하는 곳의 주소를 다시 얘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결국 누가 바뀌어 있는 거죠? 네, str이라는 게 바뀌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결과값으로 포인터를 반환하면 그 바뀐 값을 원래 값에게 전달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까 프로그램이 일부였다면 전체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배열 하나 str 선언했고요. 그럼 방이 20개가 쭉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myProgram이란 값을 복사해 달라면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 str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누가 받는다고요? 네, dest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dest하고 str은 첫 번째 같은 곳에 위치를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즉 str, dest, str0는 다 같은 곳에 주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myprogram이라는 것이 저장된 곳의 주소를 str이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myprogram 같은 경우에는 뭐 변수가 따로 있진 않지만 얘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렇게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str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주소를.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test에 있는 걸 P에게 복사해주면 지금 여기 첫 번째로 또 누가 가리키는 거예요? P가. 지금 이 네 개가 엄밀히 말하면 다 같은 곳의 공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str, test, P. str 0번째 주소값. 이렇게 네 개가 총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건데 src의 값을 while문으로 순회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요 m을 보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고 복사하고 그게 이 부분입니다. P의 내용에다 복사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src도 다음 칸 y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P도 가리키고 있는 곳이 원래 첫 번째 있던 것이 이제 str 어디요? 1번째 방으로 넘겨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순회하고 마지막에 null 스트링을 집어넣은 다음에 dest를 돌려주면 P는 어디 있어요? 예, 사실 P는 이제 맨 앞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null 스트링을 표시하고 있는 맨 마지막을 P를 가리키고 있고요. str하고 dest하고 str0 주소만 첫 번째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r을 출력해 보거라 라고 하면 PT는 얘가 결과를 이 str 언더바 cpy라는 애가 준 결과가 뭐였어요? dest죠. 네, dest의 포인터의 주소를 PT가 건네받는 겁니다. 그럼 결국 PT도 어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PT도 여기 요 str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 PT는 str의 주소가 저장되므로 동일한 주소를 가리켜서 str을 출력하거나 PT를 출력할 때 같은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